지난 20일 찾은 경남 사천시에 위치한 한국항공우주산업공사 공장 부품동은 넓고 깨끗했다. 항공기 기체 일부를 만드는 부품동 안에 먼지 방지를 위한 클린룸 7곳이 있었다. 클린룸 안으로 들어서니 흰색 작업복을 입은 직원이 삼각자를 대고 탄소 소재인 카본 테이블을 한 장씩 잘라냈다. 보잉 대표 여객기 B787 몸통 기체를 만드는 첫 작업이었다. 커다란 검은색 절연 테이프처럼 생긴 카본 테이프는 가로로 잡고 힘을 줬을 땐 쉽게 찢어졌지만 세로로 잡아당기자 아무리 힘을 줘도 꿈쩍하지 않았다. 뒷면에 씌운 비닐을 벗겨내니 접착제가 묻어있었다. 이 카본 테이블을 300여 개를 교차해 붙인 뒤 350도 고온에서 구워내면 항공 신소재인 복합재가 된다. 복합재로 만들어진 B787 기체 부품들은 플라스틱처럼 가벼우면서도 다이아몬드로 가공해야 할 만큼 단단했다. 항공기 소재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알루미늄 무게 25% 수준이다. 복합재를 항공기 소재로 사용하면 중량이 감소해 연료 효율이 높아진다. 카이 관계자는 굴곡이 많은 항공기 기체는 기계로 자동 작업할 수 없기 때문에 한 장씩 직접 사람이 이어 붙여야 한다며 항공산업이야말로 노동집약적 산업이라고 말했다. 복합재는 카이가 생산하는 T-50 고등훈련기, 기동헬기 수리온뿐 아니라 건군 이래 최대 예산이 투입되는 한국형 전투기 제작에도 사용될 예정이다. KF-X 사업은 2015년부터 2026년까지 8조 원을 투입해 노후화된 공군 전투기를 대체할 4.5세대급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하는 대형 국책 사업이다. 체계 개발비만 8조 원이고 전투기 시제기 제작과 항공전자 및 무장통합, 120대 양산비까지 포함하면 30년 동안 30조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체계 개발은 실제 양산할 장비에 대해 상세 설계를 마치고 시제품까지 제작하는 것이다. 이날 기체를 조립하는 조립동과 항공기를 최종 완성하는 항공기동은 KF-X 생산 시설을 갖추기 위해 바닥 안정화 작업이 한창이었다. 조립동과 항공기동은 기둥이 없는 우주공법으로 건축돼 제조 레이아웃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도록 조성돼 있다. 생산 계획에 따라 다른 기체나 항공기를 생산하던 공간을 비우고 그 자리에 KF-X 생산 시설을 마련하는 것이다. 생산 장비 등은 오는 9에서 10월쯤 설치가 완료될 예정이다. 카이는 지난 2월 KF-X 시제기에 들어가는 전방동체 주요 기골 벌크헤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부품 생산에 들어갔다. 벌크헤드는 전투기가 고속으로 비행할 때 발생하는 압력으로부터 항공기 변형을 방지하는 주요 구조물로 뼈대 역할을 한다. 2021년 4월 시제기 출고가 목표다. 2032년까지 120대를 생산해 공군에 전력화한다는 계획이다. KF-X 체계 개발 사업에는 국내 대학 16곳, 연구소 11곳, 업체 85곳 등 112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해외 기술 협력 업체로 미국 로키드 마틴, 인도네시아 IAEA 등이 참여한다. 현재 KF-X는 전체 설계 도면의 15%가 진행됐고 상세 설계 검토가 완료되는 9월까지 80% 이상 완료될 전망이다. KF-X는 지난 1월 카이가 인도네시아 국방부로부터 체계 개발 분담금 1,320억 원을 받으면서 인도네시아의 사업 철수 우려를 해소하고 탄력을 받은 상태다. 방산을 넘어 항공으로 제2의 도약 준비하는 카이. 이날 카이 공장 곳곳에는 2030년 매출 20조, 세계 6위 항공 우주 체계 종합업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카이는 올해 초 군수 사업에 머물지 않고 민수 사업과 미래형 무인 이동체 등 신규 성장 동력을 확보해 2030년까지 국가 항공 우주 산업을 연간 20조 원 규모로 키우고 강소기업 1000여 개를 육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카이에서는 군용기뿐 아니라 보잉, 에어버스 등 글로벌 항공기 업체의 기체도 만들고 있다. 조립동에서는
보잉의 B737 날개를 생산 중인데 한 달에 20기가량 제작한다. B737 날개 기체 접합면에는 1641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다. 카이에서 생산한 1641번째 B737 날개라는 의미다. 카이는 A350 항공기 날개 및 동체 구조물 등도 생산해 납품하고 있다. 에어버스 A350 날개 안에 들어가는 갈비뼈 모양의 구조물은 인공지능을 접목한 스마트 팩토리에서 생산 중이다. 급성장하고 있는 항공정비 시장에도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지난해 설립한 한국항공서비스 주식회사는 카이를 비롯해 한국공항공사, 경남은행, 부산은행, BNK투자증권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해외 정비업체에 의존하던 연간 1조 원 규모의 항공기 정비 사업을 국내에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KAEMS 공장 한쪽에는 가림막이 펼쳐져 있었고 그 너머로 미군이 한국과 일본 기지에서 운용 중인 F-16 전투기가 일렬로 늘어서 정비를 받고 있었다. 카이 공장 자체도 출입 통제가 엄격한데 F-16 전투기 정비 현장 안으로 들어가려면 또 다른 허가증이 필요했다. F-16 정비 현장에는 볼펜 한 자루도 쉽게 들고 들어갈 수 없다. 정비 도중에 실수라도 물건을 항공기 안에 흘리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전투기에 대한 성능 개량도 진행 중이다. 공군이 운용 중인 C-130H 수송기에 다기능 레이더, 전방관 측적외선 장비 등 각종 임무 장비를 탑재해 작전 능력을 끌어올리고 있었다. 카이 관계자는 성능 개량 사업이야말로 무궁무진한 시장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카이 공장을 둘러보다 보니 한화, 두산, 대한항공 등 다른 대기업 로고가 그려진 깃발이 공장 한 벽면에 가득 걸려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항공기 한 대를 제작하는데 여러 협력사와의 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생을 의미하는 차원에서 걸어둔 것이라고 했다. 항공기는 개발비가 많이 들 뿐 아니라 사업적 위험을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 국제 공동 개발과 공급업체와의 협력이 보편적이다. 카이는 지난해 항공우주 분야 신규 협력회사 110개를 발굴해 전체 협력사 규모는 2017년 226개에서 2018년 336개로 늘리는 등 산업 인프라 확대를 추진 중이다. 또 항공산업은 제조 공정상 자동화 시스템을 적용하기 어려워 사람이 직접 다뤄야 하는 작업이 많아 일자리 창출 가능성도 높다. 실제 직원 수도 급격히 늘고 있다. 카이 직원은 2017년 9월 3,658명에서 2018년 9월 4,457명으로 21.8%나 증가했다. 지금도 경력직 채용을 진행 중이다. 산업 발전이 진행될수록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세계적인 항공기 업체 보잉의 직원 수는 14만 명이다. 항공산업이 향후 한국 제조업을 책임질 최첨단 산업인 만큼 정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항공산업은 부품 수가 자동차 10배 이상으로 기계, 전자, 정보통신, 소재 등 분야별 첨단 기술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첨단 종합 시스템 산업이다. 카이의 T-50 고등훈련기 일대 수출 가격은 소나타 1000대를 수출하는 것과 맞먹는다. 김익상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항공우주산업은 지난 40년간 준비와 태동기를 벗어나 본격적인 성장기에 진입해 2020년대 국내 제조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산업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라며 민항기의 폭발적 수요에 따라 기체 구조물 사업을 핵심 역량으로 육성하는 카이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방사청 카이 KF-X 조립 동영상 이례적 공개 이유는 국방미사업청이 3일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함께 한국형 전투기 시제기 최종 조립에 돌입한다며 개발 과정을 영상으로 공개했다. 당초 방사청은 이날 최종 조립 기념행사 열고 조립 착수 세레모니를 열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행사를 취소, 영상으로 대체한 것.
업계에서는 시제품이 아닌 최종 조립 과정을 대외적으로 공개한 것으로 이례적이라는 평가하고 있다. 이날 영상 공개 배경을 놓고 다양한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KEFX 사업이 순항 중임을 알리는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측을 의식한 행보라는 게 업계의 지배적인 분석이다. 실제로 영상과 함께 이날 방사청이 공개한 자료에는 KEFX 체계 개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표현이 등장한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사업비의 20%를 분담하기로 했으나 예산 부족 이유로 현재 5천억 원을 미납했다. 특히 지난 6월 인도네시아 기술진 114명이 카이에서 인도네시아로 돌아간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계약 파기설까지 나왔다. 코로나19 핑계로 파견 기술자가 철수한 것이나 복귀 일정이 미정이라 개발 사업의 또 다른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여기에 예산 부족 이유로 분담금 지급을 미룬 인도네시아가 오스트리아 등 해외 국가 전투기 타진을 구매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방사청이 영상까지 제작해 최종 조립에 착수했음을 알리는 건 흔들림 없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인도네시아 기술진 철수와 분담금 미납에도 예정대로 개발 과정에 착수해 내년에 시제기가 나온다고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방사청이 공개한 영상은 KEFX 시제기 출고 최종 조립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왔다. 2분 42초 분량의 영상에는 본문 첫 화면에서부터 KEFX 시제기 출고가 눈앞에 있다며 최종 조립을 시작했다는 자막으로 조립 개시를 알렸다. KEFX 사업 계획도 담겼다. 이번 사업은 오는 2028년까지 약 8조 원을 투자해 공군 장기 운영 전투기인 F-45를 대체하는 첨단 전투기 개발 사업이다. 이어 전투기 개발 역사와 함께 전투기 수출 역사를 담아내면서 KEFX의 개발 사업에 착수하기까지의 과정도 담았다. 정부와 참여업체 개발진들은 KEFX 착수회의와 KEFX 개발회의 등을 거쳐 개발에 임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또한 국산 개발에 성공한 AESA 레이더 등 핵심 항전 장비가 탑재되는 등 KEFX 체계 개발 사업이 차질 없이 순항 중에 있다고 알렸다. KEFX의 최종 조립은 제작이 완료된 전방동체, 주날개 및 중앙동체, 후방동체 등 기체의 각 주요 구성품을 결합하는 단계다. 실제 카이는 지난 4월 23일 경남 사천에서 KEFX 전방, 중앙, 후방동체 구조 대조립에 착수하며 최종 조립 임박을 알렸다. 정광선 방사청 한국형 전투기 사업단장은 최근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 추세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에는 KEFX의 실제 모습을 국민들께 공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KEFX 시제 1호기는 내년 상반기에 일반에 공개된 후 약 5년간의 지상시험 및 비행시험 등의 시험 과정을 거쳐 2026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눈앞에 다가온 한국형 전투기.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의 한국형 전투기 시제기 최종 조립에 돌입했다. 사진 방위사업청 제공. KEFX 시제기는 지난 2015년 12월 말부터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했다. 이번 최종 조립 개시는 제작이 완료된 전방동체, 주날개 및 중앙동체, 후방동체 등 기체의 각 주요 구성품을 결합함으로써 한국형 전투기의 실체를 현실화시킴을 의미한다. KEFX 체계 개발 사업은 차질 없이 순항 중에 있다. 지난 8월에는 개발 성공의 우려가 컸던 AESA 레이더 시제품을 성공적으로 출고했다. 정광선 방사청 한국형 전투기 사업단장은 최근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 추세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KEFX의 실제 모습을 국민들께 공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안현호 한국항공우주산업사장은 빈틈없고 완벽한 KEFX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
대한민국의 염원을 담아 전고성원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KF-X 사업을 통해 자주 국방력을 강화하고 국내 항공산업을 발전시키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KF-X 시제 1호기는 내년 상반기에 일반에 공개된 후 약 5년간의 지상시험 및 비행시험 등의 시험 과정을 거쳐 2026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근래 규모와 효율 면에서 하락세를 보여온 아르헨티나 공군의 좋은 소식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제인스는 앞서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하여 FA-52 아르헨티나 공군의 우선 협상 대상이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오는 10월 대통령 선거를 거쳐 구매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제인스는 아르헨티나 관리들이 지난 2016년 초부터 2인승 초음속 전투기인 FA-50에 대한 평가를 요청했다고 전했는데요. 한 소식통은 아르헨티나 정부가 제인스에게 조만간 구매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히면서 10월로 예정된 아르헨티나 대통령 선거로 인해 전투기 구매가 다소 지연될 수는 있겠으나 거래가 이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언론에 의하면 아르헨티나 공군은 최대 10대의 FA-50 전투기를 도입할 수 있으며 대당 가격은 약 3천만 달러로 보다 무거운 미국의 신형 F-16 전투기보다 1천만 달러나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르헨티나 공군은 지난 1982년 포클랜드 전쟁 당시 400대나 보유한 전투기 가운데 약 3분의 1이 영국군에 의해 파괴되고 이후 예산 부족과 관리 부실 등으로 전력이 약화하면서 새로운 전투기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2015년 말 현재 아르헨티나 공군과 해군이 보유한 전투기는 250대에 못 미쳤으나 이것도 대부분 낡은 전투기였습니다.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FA-50 전투기가 노후한 아르헨티나 공군 전력 개편을 돕게 될 것이라면서 아르헨티나 해군 역시 자체 전력 보강에 나서 프랑스 해군 소속이던 쉬페르 에탕다르 전투기 5대가 올 5월 아르헨티나에 도착했다고 전했습니다. 쉬페르 에탕다르 전투기는 금년 말까지 아르헨티나군에서 가장 최신의 항공단을 구성하게 될 것이나 한국의 FA-50은 속도와 화력 및 첨단화 등 면에서 이를 능가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FA-50과 경쟁을 벌였던 이탈리아 방산그룹 레오나르도는 아르헨티나 공군이 이미 한국의 FA-50을 차기 전투기로 선정했다는 제인스의 보도에도 불구하고 자사의 M346FA 전투기를 아르헨티나에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는데요. 레오나르도 관계자들은 22일 제인스의 자신들이 아직 아르헨티나 공군의 기술 이전과 현재 업체 참여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제안의 일환으로 자사의 M346FA 전투기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이의 입찰 조건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아르헨티나의 암리인 공군 참모총장은 앞서 제인스의 획득과 운용이 저렴한 항공기를 원한다고 밝힌 바가 있으며 제인스는 FA-50이 이러한 조건에 부합할 수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한편 카이 측은 FA-50 선정에 대한 외신 보도에 대해 아직 수출 협상 중이라면서 아르헨티나와 협상 중인 FA-50 전투기 판매 수량은 8대라고 밝혔습니다. 동남아에서 제일 잘나가는 한국 전투기 FA-50. FA-50은 한국 기업인 한국항공우주사 카이가 개발 생산한 초음속 전투기입니다. 미국 로키드 마틴사와 라이센스 계약을 하여 KTX-2 전투기를 만든 노하우를 가지고 한국에서 자체 제작한 전투기입니다. 20세기 중반의 군에서는 초음속 고등 훈련기와 경전투기의 개발이 상대적으로 유행했다. 대표적으로 유럽의 제규어, 일본의 TF-1 등이 FA-50과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BAE 호크, 알파제트 등 아음속기 위주로도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기술력이 한층 높아지면서 FA-50과 T-50은 많은 군대는 다시 초음속기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